우리가 전이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거기에 따르는 엄격한 책임이나 절제, 헌신, 희생이 요구되는 겁니다. 길거리로 나가서 촛불 들고요, 흔들어 제끼면 모든 것이 자유민주주의고, SNS에 댓글로 상대를 이렇게 마음대로 익명에 숨어서 비난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부분에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이렇게 제대로 꾸려나가기에 적합한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듭니다. 정권이 바뀜에 따라 국민들 개개인의 정치의식도 확 바뀌어요. 우리나라만큼 어느 날은 자기가 보수라 했다가 어느 날은 자기가 진보라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국민들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현실에 맞게 개인의 자유와 평등 이런 부분들을 책임과 더불어서 어떻게 같이 발전시켜 나가는가 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이 책임이나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한 헌신, 자제 이런 부분들은 뒤로 밀리고 지금은 그야말로 평등에 대한 요구와 민주에 대한 요구가 왜곡되게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정권이 제가 볼 때는 더 자극을 시키고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촛불과 댓글을 선동을 하고 있는 나라,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나라일 겁니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체제와의 어떤 대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의 최소한의 자유와 민주라는 부분의 공간을 지키기 위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은 전혀 국민들한테 말하지 않고 있고 상대방의 선의에 일방적으로 기대는 양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국민들이 그냥 당연히 평화와 통일, 반전 등이 이룩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때 우리가 북한의 핵을 없애는 방법이 공짜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까? 절대로 공짜로 안 되죠. 공짜로 살 수 없는 것을 전부 그냥 좋은 가치로 설득만 하면 될 것처럼 국민을 착각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우리 사회가요, 민주를 빙자한 일종의 파쇼 체제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왜 파쇼 체제로 가고 있는가? 자, 가장 제가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 엊그제 보고 정말 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최성호라고 PD 수첩 광우병 방송을 한 PD가 MBC 사장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불법 사찰을 하여서 비소가 됐습니다. 자, 이 최성호의 MBC 감사국이 MBC에 있는 감사원 같은 기관이겠죠. 직원들의 동의 없이 사내 이메일 사찰을 진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찰을 한두 명도 아니고 40여 명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찰했다는 건데요. MBC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양심선언이 나오는 양상입니다. 박성우 전 MBC 시사제작국 부국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 박영춘 감사 이메일 무단 사찰은 6명이 아닌 40명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지난주 박문진 회의에 출석했던 박영춘 MBC 감사의 발언 내용을 소개를 했다는 겁니다. 자, 박 전 부국장은 지난 22일 MBC의 감독기관인 박문진 회의에 출석한 MBC 감사가 40여 명의 이메일을 열어봤다고 털어놨다고 합니다. 6명을 특정해서 이메일을 열어본 정도가 아니라 전 정권 시절 임원과 보직 간부들에 대해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영춘 감사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40여 명이라 했으니 논리적으로 49명까지도 뒤져봤다라는 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현재
지난 정권에 협조적이었다고 업무에서 배제된 직원들 대부분을 뒤져봤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직원들 이메일을 뒤져보는 근거로 MBC 노조위원장을 지냈던 사람이, 박영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감사가 된 모양이에요. 출세했네요. 이메일 무단 도청의 근거로 2015년 안강한 사장 시절에 회사 차원에서 정보 보안 서약을 한 바 있어 직원 이메일을 들여봐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 MBC 감사국이 문제로 삼고 있는 특정 직원의 2015년 이전 이메일도 이 보안 협약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 보안 서약을 맺기 이전의 것도 지금 뒤다보고 있는데 그것도 거기에 해당되느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일방적인 상식으로 회사의 정보 보안 서약은 영업이나 관리에 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 개인 간에 주고받은 사적인 내용까지 회사가 볼 수 있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삭제된 이메일까지 복구해서 본다라는 것은 더더욱이나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MBC 직원들이 사측에 제출하는 정보보호서약서에는 회사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사내 그룹웨어 메일, 메신저 등 유무신 정보통신망 사용에 대해 이런 내용에 있어서 기록 등에 대해서 감사에 동의하고 협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회사의 비밀이나 정보 유출에 대해서 협조한다, 감사 시에 협조한다라는 것이지 보안 문제하고는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찍힌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하는 용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정보보호서약에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외환은행에서도 회사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30명에 대해서 이 회사가 삭제된 메일을 복구했다가 이렇게 난리가 난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통신 기록을 보려면 검찰이나 법원에 영장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MBC의 불법적인 이 통신 사찰의 피해자 모임은 서울 서부지검에 MBC 사장하고 감사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MBC가요, 이 직원들의 이메일을 이렇게 열어본 부분에서는 기본적으로 MBC 정상화위원회라는 임의기구와 그 다음에 감사국을 동원해서 한마디로 비언론 노조원인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고 지금 대기발령 비슷하게 일도 잘 안 주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결국은 탄압을 하려고 이메일을 뒤져서 이렇게 이제 과거에 정치인들하고 혹시 주고받은 메일이나 권력하고 개입된 부분이나 비리가 있는지를 뒤다본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로 인해서 의심을 받는 사람이 발생을 했을 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 사람의 메일을 열어보는 것은 되지만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 물처럼 이렇게 넘치는 방송국에서 제일 자유롭다고 우리가 생각 안 했어요? 거기에 정권이 바뀌어서 정권을 얻고 들어온 지도부가 과거 정권에 협조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노조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사람들을 쫓아내기 위해서나 징계하기 위해서 이메일까지 뒤져서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요, 한마디로 정말 기가 찬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이메일 불법 사찰 피해자 모임에 소속된 MBC 직원들을 불법 사찰의 피해자가 아니라 불법 행위자들이고 9년간 MBC에서 벌어진 언론 자유와 독립성 침해, 공정방송 파괴에 가담한 가해자로서 진상조사 대상자들이라고 뻔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권의 편에 붙으면, 문정권 편에 붙으면 절대적인 정의와 도덕을 가지고 있고, 지난 정권의 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것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자신들이 지난 정권의 특정 정치 색깔에 붙어서 투쟁을 할 때 거기에 소극적이거나 반대했거나 지난 정권과 가깝다는 이유로만으로
그 사람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낙인을 찍고 메일까지 들여다보면요. 이거 뭐 생각이 납니까? 6.25 때 그냥 공산당 내려와서 완장 차고 다 까디 집어서 대창으로 학살하고 하던 그런 장면이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장 지식인이고 많이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이 모인 방송국에서 지금 그야말로 6.25 때 시골 마을에서 벌어지던 이런 학살 장면이 지금 생각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수 언론조차도 이런 이 내용들을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론사는 다른 언론사의 내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보도하면 서로가 각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 약점을 또 다른 데서 보도하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각자 내부에서 벌어진 문제들은 덮어놓자라는 게 관행화되어 있어요. 지금까지는 비리에 대해서만 그랬는데, 오나들의 비리에. 이제는 그야말로 언론사에서 이 지금 메일을 사찰한 부분은 언론사 자체의 비리나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요, 인권에 관한 문제로 됐는데, 미투는 그렇게 열심히 보도를 해대는 사람들이 어떻게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언론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불법 사찰에 대해서는 이렇게 침묵한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정권이 지금 장자연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서요. 조선일보가 타겟이지요. 어제 하루 종일 무슨 조선일보의 오나 일가들이 이름이 검색어에 1, 2등으로 떠올랐습니다. 이제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만들겠다라는 일들을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물론 장자연 사건에 관련되어서 조선일보 오너 일가가 개입되거나 그랬다면 그대로 수사받고 처벌돼야 되는데요. 지금 정권이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지금 언론 장악이 시작되고 있는 이 대목에서 이게 또 툭 튀어나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조선일보는 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언론사들 약점이나 비리가 하나씩 다 나왔어요. 보수 언론도 입 다 막아놓고, 한마디로 지금 방송사들은 거의 대학살에 이르는 쿠데타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처형이에요. 마치 나치가 물러가고 나치에 협조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 파리에서 재판받지 않고 처형을 하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 방송국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언론사에서 숙청과 학살이 벌어져 있다 보니 이 정권이 가고 있는 비민주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누구도 이렇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것도 마이너 언론사들이나 보도를 할까, 메이저 언론사들이 아예 보도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뿐입니까? 지금 천안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것이 북한의 의뢰에 의한 침몰이 아니다라고, 이걸 이제 대책위까지 만들어서 밀어붙이는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도 천안함이 북한의 의뢰에 의한 침몰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2015년 3월 26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해 폭침과 북한 잠수정의 타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문 대표와 새정치연합은 2012년 대선 당시 천안함 사건을 폭침이라고 규정한 적은 있지만 북한의 공격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2015년 3월이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문 대표가 되고 재보궐선거가 열렸죠. 그 재보궐선거에서 졌는데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해병 제2사단을 방문해 가지고 군대 이제 현황 보고를 받고 천안함 폭침 때 북한 잠수정이 깜짝같이 들어와 천안함 타격 후 북한으로 복귀했는데 이것을 제대로 탐지하지 못했다. 지금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의뢰 폭침이라고 확인을 해놓고 지금 자신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자신을 지지하는 친북 종북들이 천안함을 폄훼하는 말을 하고 있어도 대통령이 교통정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방조하는 행위를 지금 이렇게 하고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기가 그렇게 말을 했으면 이렇게 말을 하는 부분이 대한민국 안보의 근원에 대해서 굉장히 위태롭게 하고 그 유가족들이나 지금 살아남은 이 희생자의 동료들을 상당히 가슴 아프게 만들고 애국의 근본적인 틀을 흔드는 거니까 이런 말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거의 문 정권을 지지하는 패거리들이 온 사방에 청와대 청원을 넣고 또 이게 진상을 다시 규명해야 된다, 조작되었다, 그 당시 이렇게 발표했던 군 관계자 김태영 등을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지금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드 미군 기지를 방해하는 이 온갖 행위들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한테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생색을 혼자 다 내놓고 그때 통화가 안 됐을 때 급하니까 사드 임시 배치하겠다고 생색 냈죠. 그래 놓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주에 있어서의 지금 아수라장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주에 무법을 갖다가 하고 있는 이 사드 전문 시위꾼들이 앞으로 28일 날 투쟁 선포를 시작으로 사드 부지로 들어가는 모든 정부 관계자의 출입을 차단하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주는 경찰이 어떠한 움직임도 이렇게 보이지 않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 사드 철회 행동본부가 쪽에서는 사드 배치에 관한 필수적인 사드 장비 유류, 공사 장비만 저지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국방부 인원을 포함한 모든 출입자들을 다 저지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 정신의 붕괴예요. 천안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문 친북 시위꾼들의 이런 무법천지는 공권력에 무력합니다. 경찰은 수사권 이전 부분들을 갖다가 찬성하냐 반대하냐 논란을 벌일 게 아니라 공권력이 무력화된 부분에 대해서 자성을 하는 것이 우선일 거라고 보여요. 어제 이런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투입되었다는 보도는 오늘 하나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요. 불법 사찰이 판을 치고 개인의 인권을 그야말로 방송국의 사장과 감사가 마음대로 침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한 공감대가 이룩되지 못해요. 그 상대방들, 피해 당사자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방송국에 갈 정도면 한국 최대의 인텔리들 수십 명에 대해서 불법 사찰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이 한국 사회에서 화제가 되지 못합니다. 이거 비정상 아니에요? 그리고 대통령 스스로가 대통령이 되려고 그랬던 어쨌든 인정한 북한의 잠수정에 의한 어뢰 폭침 사건을 지금 아니라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백주대낮에 이제 당시 그렇게 결론을 내린 사람들을 처벌하자라고 하면서 북한께 아니라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청와대에 청원을 하는데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고 그 주범이 한국에 왔다 가는데 워크힐에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해줬습니다. 국가 정신의 붕괴예요. 그리고 국가의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지금 무단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그냥 도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어 무기의 기지를 둘러싸고 막아서 출입조차도 헬리콥터로 하는 상황이 6개월 이상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인권이 무시되고 국가 정신이 붕괴되고 공권력이 무력화되는 상황이 지금 방치되고 있고 언론들은 가전 협박과 공갈 그리고 살기 위해서 권력에 굴복하면서 저항을 상실했어요. 마치 차베스 때 국민들을 상대로 직접 민주주의 포퓰리즘을 베네수엘라에서 했지 않습니까? 매일 차베스가 라디오 TV에 나와서 몇 시간씩 떠들었다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공짜 저것도 공짜 다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공권력이 차베스의 사적인 친위대처럼 되어갔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비판이 사라지고 있어요.
비판의 자리에는 이제 뭐가 차지하고 있느냐. 정권의 주구들이 나서서 그야말로 정권의 비판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루 말 못할 말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제 이 유튜브 댓글도 보면요. 기가 찬 댓글이 많아요. 자, 이런 짓을 벌이고 있는데도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하게 이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파쇼로 가고 있는가. 민주주의에 지켜야 될 최소한의 틀이나 이 민주주의의 책임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다. 그냥 앞잡이들을 거리로 풀고 있습니다. 주구들을요. 이들이 닥치는 대로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누구도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기자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떼거지로 와서 달라듭니다. 곳곳에 다 무너지고 굴복하고 있어요. 통치기구는 딱 엎드려서 눈치만 보고 시키는 대로 가서 뭡니다. 개라는 표현이 나온 게 자연스러운 거죠. 누구도 이 사회에 어렵게 이만큼 이룩한 민주주의를 지키자는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파쇼 사회로 가고 있어요. 그걸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자, 1월 30일 오후 6시 40분에요. 이제 이 1년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 총회가 있습니다. 그 총회가 30일 금요일 6시 40분에 당산동 사무실에서 열립니다. 일부는 그래도 그냥 오셨기는 뭐 하니까 강연이 제가 있습니다. 안보 위기, 우리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제가 주제로 강연을 하고요. 2부에서는 이 총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회는 지난 1년간 회비를 다 완납한, 그러니까 이번에 총회 회기 기간이 2017년 1월부터 12월 31일이니까 이 기간 내내 회비를 완납해서 회원 자격을 보유한 사람에 한해서 이 총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 많은 참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